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시는 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사는 얘기를 듣다가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구이동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음식 장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각오로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제법 블로그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는 입소문을 타서 맛집이라고 불리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을 초대하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아버지는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셨던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살아와서 그런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스카이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막상 그렇게 원하던 학교를 들어가니 평생의 목표가 없어진 것 같고 어떻게 삶에 대한 목표를 잡아야 될지 몰라 많이 방황했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늦바람처럼 찾아온 공허함에 갈 곳 잃은 망아지처럼 매일같이 술 먹고 친구들과 놀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상철아, 아빠랑 상의해봤는데 일단 휴학하고 유학을 가는 게 좋겠다. 엄마랑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다음 주 수요일 비행기니까 너는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저는 갑자기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놀기는 좋아했지만 부모님이 워낙 엄격하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건 잘 들었어요. 그렇게 떠났던 유학 생활에서 저는 현지 친구들과 어울려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길거리 푸드트럭과 소문난 맛집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타코집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밀 레시피도 알게 되었죠. 이렇게 경험하고 현지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지다 보니 한국에는 왜 이런 집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쓰다 보니 제 가게를 어떻게 오픈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하게 되었는데 자영업이 힘든 요즘 사장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얘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는 진짜 이러다 신용불량자로 끝나는구나 했었는데 어떻게든 버텨보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때는 언젠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조금 늦은 나이에 음식 장사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주위에서 상철아,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지. 라면서 소개팅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정말 우연히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소모임이었는데 돌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모임이었어요. 10명 정도 인원을 모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가서 구조된 강아지들을 목욕이랑 산책을 시켜주면서 돌봐주는 활동이었거든요. 구조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작은 울타리에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흙먼지와 냄새가 고역이었죠. 진짜 방독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청소하는데도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구조된 지 얼마 안 된 진돗개가 제가 어설펐는지 팔을 살짝 물어서 피가 좀 나고 있었는데 저는 민망했는지 제가 너무 청소복을 입고 어설프게 행동했나 봐요. 주방에서도 야채 썰다가 제 팔도 썰고 그럽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서 모임에서 몇 번 봤던 순자님이 어머, 그래도 소독은 하셔야죠. 얼른 상처 좀 보여주세요. 라면서 제 팔을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보다 7살 연하였는데 엄청 여리여리하면서도 송혜교를 닮아서 모임에서도 인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순간 제가 당황하면서 귀가 빨개지자 같이 간 일행분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상철쌤, 뭐예요? 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순자님 좋아하나? 아유, 얼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순자님 좋은 분이죠. 갑자기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해서. 레시피 개발한다고 너무 가게에서 운동 생활을 했나 보네요. 하면서 분위기를 넘겼어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순자님을 보기 위해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좋아하면 뭐든지 푹 빠지는 편이라 그렇게 그녀에게 고백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의외로 순정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 사정이 생겨서 모임에 못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았는데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술을 달고 사시다가 위암이 걸려서 병수발로 못 나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매일같이 생각하다가 번뜩 스친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음식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말에 한 번씩 그녀 집 앞에 제가 24시간 고아둔 삼계탕이며 소고기 죽이며 배달을 갔어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몰래 문 앞에 두었고 문자로만 왔다 간다고 전달했죠. 그렇게 6개월간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든 해주려고 했고 그녀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고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면 뭐 어떤가요?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상견례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저녁만 먹고 가라 했죠. 부모님이 모두 선생님이신데다가 저희 집이 2층인데 대문을 들어설 때쯤 아내가 긴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야, 나 인사드려도 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준비 못한 것 같은데 걱정되는데 어쩌지? 두 손을 발발 떨면서 있는 여자친구가 안쓰러울 정도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까다로운 분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손을 꼭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희 어머님은 따로 여자친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상기된 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환경인지 대충 아들한테 들었다. 솔직히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좋은 집과 인연이 되었으면 했어. 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애 아빠랑 얘기해봤는데 결혼은 아닌 것 같으니 좋게 만나다가 각자 갈 길 갔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서 거의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처음 데려간 여자친구에게 그것도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의 부모님이 깨진 금을 그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부모님과 대판 크게 싸우고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절대 양보 못한다고 못을 박았죠. 제가 보는 아내는 정말 서운하고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고 어디 가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이런 취급을 받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만 보던 가시밭길을 걷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웹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밤낮이 바뀔 때도 자주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랑 패턴이 안 맞아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밤에 일하는 걸 알게 되었죠. 배달 업무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 몰래 다른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통 얘기를 안 하길래 먼저 물어봤죠. 여보, 요즘 밤에 나가서 일해? 저번에 새벽에 어디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응? 아닌데. 잠깐 쓰레기 버리고 온 거야. 라며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분명 나갔다가 온 것 같은데 말이죠. 뭐지? 이 사람 바람피나? 새벽에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의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내가 누굴 만나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진짜 2시가 넘어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화가 끝까지 나서 내일 제정신으로 말 좀 해야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죠. 그렇게 월요일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다짜고짜 막 엉엉 울면서 저한테 이혼하자는 겁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내가 최근에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린데?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고 별 큰 다툼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 라고 물으니 빚이 있다네요. 아내가 번 돈은 생활비 100만 원 빼고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빚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어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나가서 저 몰래 일을 하고 있었던 거래요. 아니, 도대체 빚은 언제 생긴 건데? 라고 물으니 친정거래요. 몇 년 전에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버님이 아프셨는데 급하게 큰 돈이 필요했고 사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정이 가난한 편이에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쓴 건데 권고사직 당하니 이자 갚을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이 친정에서 가장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어렵게 했으니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집사람은 옷도 안 사입고 뭐 어디 친구 모임도 나가지도 않고 저도 바쁘다 보니 간간히 외식만 하는 게 다였어요. 사람은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검소한 편이었거든요. 결혼할 때도 자기는 다 괜찮다며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눈치를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도 화장대만 있으면 된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자기 용서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여보, 도대체 빚이 얼만데, 응? 물었더니 2천 정도 갚고 2,200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주룩 났습니다. 아니 여보, 벌어도 200 조금 벌면서 생활비 100 대고 나머지를 2,000을 갚은 거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걸 얘기도 안 하고 그랬어.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도 안 기대고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했어. 부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데 빚까지 있다고 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랬어. 라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아휴, 도대체 날 어떻게 봤길래 그동안 같이 살아왔냐? 이 멍청한 여자야. 그랬더니 또 울어요. 아휴, 아내가 혼자 그동안 힘들어했을 생각하니 저조차도 한심해지고 너무 미안하고 속이 타들어가듯 속상하더라고요. 이 멍청한 여자야, 오늘은 나가서 다 정리했습니다. 이자까지 2,310만 원 나와서 싹 다 정리하고 아내 데리고 한 개도 없던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 하나 사고 오랜만에 연애 때 처음 갔던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미안하다면서 가방도 안 산다는 거 제가 결제하고 들고 와서 손에 쥐어줬어요. 저녁 내내 미안하다고 울다가 침대에서 오늘 산 가방 만지작거리다가 울더만 지쳤는지 잠들었네요. 앞으로는 아내의 원이 되어주라고요. 미안하다고가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지, 이 멍청한 여자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